지금 미국이 한국식 아파트 때문에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딴 한국식 바닥 난방 미국 땅에서 절대 안 팔립니다. 제가 그 말을 내뱉은 지 딱 3개월 만에 CNN은 저를 미국 주거 혁명가 이렇게 불렀습니다. 제 이름은 에단 월터스, 조지아의 파산 직전 건설사 대표였고 마지막 희망을 한국의 온돌에 걸었습니다. 사람들은 조롱했죠. 미국인이 바닥에 앉아 살겠냐고. 하지만 지금 미국 전역 17개 도시가 온돌 도시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온돌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미국이 이렇게까지 열광하는 걸까요? 그 믿기 힘든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잠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딴 아시아식 바닥 난방 미국 땅에서 절대 안 팔립니다. 저는 그 말을 내뱉은 직후 회의실 탁자를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직원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조지아주 건설업계에서 20년 버텨온 저 에단 월터스의 회사가 파산 직전이었으니까요. 어제는 마지막 희망이던 뉴욕 프로젝트마저 날아갔습니다. 투자자들은 등을 돌렸고 은행은 더 이상 대출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사장님, 제 생각엔 우리가 너무 보수적인 것 같아요. 이 자료 한 번만 봐주세요. 김진우, 5년 전 채용한 한국계 직원입니다. 그는 테이블 위에 태블릿을 올려놓았어요. 화면에는 대한민국 온돌 아파트 시공 사례라는 제목이 보였죠. 온돌, 바닥에서 불 피우는 거 아닌가? 저는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하지만 김진우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현대식 온돌은 바닥 전체가 히터예요. 한국은 이 기술로 에너지 효율 40% 상승, 시공기간 30% 단축, 거주자 만족도 95%를 달성했습니다. 숫자가 제 신경을 건드렸죠. 회사 부채는 570만 달러, 남은 시간은 3개월. 이대로 가면 150명 직원 모두 실직자가 됩니다. 계속 말해봐. 김진우는 태블릿을 넘기며 설명했어요. 한국의 모듈러 온돌 시스템은 공장에서 80% 완성된 상태로 현장에 도착합니다. 시공 속도가 미친 듯이 빠르죠. 그리고 바닥 난방은 단순한 난방 시스템이 아니라 생활 방식을 바꾸는 거예요.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은행이었어요. 월터스 씨, 유감입니다만 추가 유예는 불가능합니다. 이번 주말까지 300만 달러를 상환하지 못하면. 전화를 끊자마자 차가운 땀이 등을 타고 흘렀어요. 딸 대학 등록금, 아내의 암 치료비, 직원들의 가족들, 모든 게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진우, 그 온돌이란 게 정말 우리를 구할 수 있을까? 적어도 시도해볼 가치는 있습니다. 제가 결정을 망설이는 순간 뉴스가 흘러나왔어요. 오늘 미국 건설업계 또 하나의 중견기업이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올해만 벌써 17번째 파산 소식인데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공사가 중단된 현장에서 크레인이 바람에 천천히 흔들리고 있었죠. 제 머릿속에서 의문이 떠올랐어요. 바닥 난방 하나로 미국인의 생활이 바뀔 수 있을까? 우리가 100년간 고수해온 건설 방식을 바꿀 수 있을까? 김씨, 한국에 갈 수 있나? 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네, 사장님. 제가 모든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서 태블릿으로 온도를 검색했어요. 한국인들이 바닥에 앉아 식사하는 모습, 아이들이 바닥에서 뒹구는 영상, 그리고 한국 아파트의 빠른 건설 속도. 저는 믿기 힘들었습니다. 미국에서 우리는 여전히 목조주택을 짓는데 한국은 이미 미래로 달려가고 있었어요. 에단, 뭐 하고 있어? 아내 캐롤이 다가왔죠. 제 인생 최대 위기 앞에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여보, 나 한국 가야 할 것 같아. 우리 회사를 살릴 방법이 거기 있을지도 몰라. 아내는 놀랐지만 곧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당신이라면 할 수 있어. 늘 그랬듯이. 하지만 그 순간 저는 진심으로 자신이 없었습니다. 이 도박이 성공할까요? K온돌은 기술인가? 감정인가? 바닥 난방 하나로 미국 건설업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을까요? 저는 회사 규모를 70% 줄였습니다. 150명의 직원 중 남은 건 45명 뿐이에요. 매일 아침 사무실에 들어설 때마다 텅 빈 책상들이 저를 비난하는 것만 같았죠. 은행은 추가 대출을 거부했고 주택협회에서는 제 회원 자격을 박탈하려 했습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20년 경력의 끝이에요. 사장님, 한국 출장 일정 확정됐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출발이에요. 김진우가 여행 서류를 내밀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은 무거웠습니다. 아침에 또 3명의 핵심 직원이 사표를 냈거든요. 로버트, 제임스, 앤디. 10년 넘게 함께한 동료들이었죠. 에단, 정신 차려. 여긴 조지아야. 서울이 아니라고. 전화 너머로
LA 건설협회장 마크 존슨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는 저의 30년 지기 친구였습니다. 마크, 이거 정말 혁신적인 기술이야. 난방 효율이 40%나 높고 미국인들은 바닥에 앉아 살지 않아. 넌 망해가는 회사를 구하려다 웃음거리가 될 거야. 통화를 끊자 사무실 문이 열렸어요. 마지막 투자자였던 브라이언 파커였습니다. 월터스, 솔직히 말할게. 지금 그쪽에 투자하면 리스크만 커진다고 판단했어. 투자금 회수하고 싶네.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이었죠. 브라이언은 마지막 희망이었으니까요. 브라이언, 한 달만 더. 내가 한국에서 돌아오면. 시간이 없네. 변호사가 연락할 거야. 그가 떠난 후 저는 책상에 고개를 파묻었습니다. 현장에서는 공사가 멈춰 매일 벌금이 쌓이고 있었어요. 직원들의 목소리가 복도에서 들려왔죠. 에단이 미쳤대. 한국 가서 바닥 난방 배우겠다잖아. 다음 주면 회사 문 닫을 텐데. 아틀란타 공항. 저는 출국 게이트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옆자리 사업가가 물었습니다. 한국 가시나요? 사업차 방문인가요? 네. 건설 기술을 배우러 갑니다. 바닥 난방이요. 그 사람은 코웃음을 쳤어요. 바닥 난방. 미국에서 그런 거 필요 없잖아요. 우리는 중앙 에어컨이면 충분하죠. 비행기에 오르면서 제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미국 건설 시스템은 왜 이렇게 변화를 거부할까요?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자부하면서도 왜 새로운 기술에 이렇게 보수적인 걸까요? 서류 가방 안에는 회사의 재무제표가 있었어요. 붉은색 숫자들로 가득했죠. 2달 내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에단 월터스 건설은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는 동안 창밖으로 애틀랜타의 빌딩들이 작아졌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진우. 한국에서 정말 희망을 찾을 수 있을까? 사장님, 믿으세요. 온돌은 단순한 바닥 난방이 아닙니다. 그건 삶의 방식이에요. 김진우의 자신감이 저를 안심시켰지만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14시간 비행 동안 잠들지 못했어요. 머릿속에는 계속 질문이 맴돌았죠. 바닥 난방 하나로 70년 미국 건설 역사를 바꿀 수 있을까? 선진국일수록 새로운 기술에 보수적인 걸까? 이 도전이 제 회사의 마지막 숨이 될까? 아니면 새로운 시작이 될까?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길에 들어섰어요. 인천에서 서울로 향하는 고속도로. 저는 차창 밖으로 펼쳐진 아파트 단지들을 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미국의 교외 주택가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정돈된 고층 아파트들이 질서정연하게 도시를 채우고 있었죠. 사장님, 저기가 우리가 방문할 첫 번째 현장입니다. 송도의 신축 아파트예요. 차가 건설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미국 현장에서 볼 수 없는 광경이었으니까요. 인부들은 모두 동일한 안전장비를 착용했고 크레인과 중장비는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건 건설 속도였어요. 저기 보이는 건물. 2주 전에는 기초 공사 중이었습니다. 지금은 벌써 15층까지 올라갔죠.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미국에서 이 정도 규모라면 최소 4개월은 걸릴 공정이에요. 어떻게 이런 속도가 가능한 거죠? 모듈러 공법입니다. 바닥 난방 시스템을 포함한 각 세대의 80%가 공장에서 미리 제작돼요. 현장에서는 조립만 하는 거죠. 건설 현장 사무실에서 저는 태블릿을 건네받았습니다. 화면에는 현장의 모든 자재와 인력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어요. AI 시스템으로 모든 자재와 인력을 추적합니다. 낭비되는 시간이 없죠. 저는 믿기지 않았어요. 미국에서 저는 아직도 종이 도면과 수기로 작성된 일정표를 사용하고 있었으니까요. 이제 모델하우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완공된 아파트 단지로 이동했어요. 현관문을 열자 따뜻한 공기가 저를 반겼습니다. 히터는 보이지 않았어요. 신발을 벗으시겠어요? 저는 어색하게 구두를 벗었습니다. 그리고 맨발로 바닥을 밟는 순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따뜻함이 발바닥을 통해 온몸으로 퍼져나갔어요. 히터도 없는데 이 바닥 따뜻하네요. 이게 바로 온돌입니다. 바닥 전체가 히터예요. 저는 본능적으로 바닥에 무릎을 꿇고 손바닥을 대보았죠. 놀랍게도 바닥 전체가 균일하게 따뜻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바닥에 앉았어요. 이건 난방이 아니라 안심이에요. 갑자기 옆 세대에서 젊은 여성이 나와 말을 걸었습니다. 그녀의 품에는 어린아이가 안겨 있었어요. 우리 아들이 알레르기가 있거든요. 온돌은 먼지를 날리지 않아요. 이런 공기가 필요했는데 온돌이 우리 아이를 살렸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온돌은 단순한 난방 시스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가족을 위한 환경이자 생활 방식 그 자체였죠. 여기 주민들은 대부분 바닥에 앉아서 식사하고 아이들과 놀고
휴식을 취합니다. 온돌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죠. 다음 날 저희는 모듈러 주택 공장을 방문했어요. 거대한 공장 내부에서는 아파트 유닛이 하나씩 조립되고 있었습니다. 온돌 시스템이 설치된 바닥, 벽체, 천장, 심지어 욕실까지 모두 공장에서 제작되고 있었죠. 이 모듈은 내일 현장으로 운송됩니다. 설치는 단 4시간이면 끝나요. 저는 온돌 파이프가 설치되는 과정을 유심히 지켜봤어요. 미국의 복잡한 난방 시스템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효율적이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 저는 묵직한 질문과 마주했어요. 공장에서 미리 조립하는 건설이 미국에서도 현실이 될 수 있을까? 온돌은 기술 이상의 감정 기반 인프라가 될 수 있을까? 그날 밤 저는 김진우에게 물었습니다. 진우, 이 기술을 미국에 도입하는 게 정말 가능할까요? 물론입니다. 사실 더 놀라운 건 이제 시작이에요. 내일은 온돌의 에너지 효율과 경제성을 보여드릴 겁니다. 미국으로 돌아온 지 일주일, 저는 사무실에서 팀을 모아놓고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자료와 영상이 스크린에 펼쳐졌어요. 우리 회사의 새로운 도전, K-온돌 레지던스를 소개합니다. 직원들의 표정은 의구심으로 가득했죠. 그들의 눈에는 우리 사장이 미쳤나? 라는 질문이 선명했어요. 바닥 난방과 모듈러 공법을 결합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첫 프로젝트는 애틀랜타 북부의 20세대 규모로 시작할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찍은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온돌 바닥 위에서 가족들이 편안하게 생활하는 모습, 공장에서 조립되는 모듈러 주택, 그리고 놀라운 건설 속도가 담긴 영상이었죠. 에단, 정말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해? 부사장 마이크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어요. 가능하다고 확신해. 이미 한국에서는 표준 공법이야. 우리가 첫 시도를 해봐야 해. 미팅이 끝나고 저는 시청으로 향했습니다. 건축 허가를 신청하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시청 로비에서 뜻밖의 인물과 마주쳤어요. 리차드 스미스, 지역 최대 건설사 CEO였습니다. 어이, 에단, 들었어. 한국에서 뭔가 배워왔다며. 리차드의 목소리에는 조롱이 가득했어요. 맞아, 리차드. 온돌이라는 바닥 난방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야. 그의 얼굴에 비웃음이 번졌습니다. 미국 땅에서 외국 바닥 기술로 장사한다고? 자네 정신이 있나?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이건 혁신이야, 리차드. 에너지 효율 40% 상승. 건설 기간 30% 단축. 수치로 증명된 기술이라고. 그는 코웃음을 치며 돌아섰습니다. 좋아, 한번 해봐. 하지만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그날 저녁 지역 TV 뉴스에서 충격적인 보도가 나왔어요. 미국 건설업계에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조지아주의 건설업체가 검증되지 않은 아시아식 바닥 난방 시스템을 도입하려 한다는 소식인데요. 일각에서는 미국인을 실험체로 만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식사 중이던 포크가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뉴스 화면에는 제 회사 로고가 크게 비춰지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시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월터스 씨, 죄송합니다만 건축허가 심사가 보류되었습니다. 안전성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저는 분노했지만 침착함을 유지했어요. 무슨 일인지 알겠습니다. 곧 방문하겠습니다. 시청에 도착하자 로비에는 취재진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향해 달려들었어요. 월터스 씨, 정말 미국인들에게 검증되지 않은 바닥 난방을 판매하실 건가요? 화재 위험은 없나요? 왜 미국 기술 대신 외국 기술을 선택하셨나요? 저는 말없이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시의원들과 리차드 스미스가 앉아 있었어요. 월터스 씨, 유감스럽게도 안전성 검증이 끝날 때까지 허가를 내줄 수 없습니다. 시의원의 말에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가방에서 한국에서 가져온 자료를 꺼냈습니다. 이건 60년 동안 검증된 기술입니다. 한국에 2,300만 가구가 사용 중이고 화재 발생률은 미국 난방 시스템의 5분의 1 수준이에요. 리차드가 끼어들었습니다. 숫자는 속일 수 있지. 우리는 미국인이야. 바닥에서 불 피우는 원시적인 방식을 왜 도입해?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질문이 떠올랐어요. 건설 기술에도 국경이 존재하는가? 한국에 검증된 시스템이 왜 미국에선 의심받는가?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 저는 김진우에게 전화했습니다. 진우, 우리 지금 큰 문제에 부딪혔어. 한국에서 전문가들 좀 데려올 수 있을까? 그럼요, 사장님. 제가 지금 바로 연락하겠습니다. 3일 후 애틀랜타 공항. 저는 김진우와 함께 도착장에서 기다렸습니다. 한국에서 온 전문가들이 나타났어요. 선두에 서 있는 사람이 바로 이정우 상무였죠. 월터스 씨,
만나서 반갑습니다. 대한건설의 이정우입니다. 그의 뒤로는 4명의 전문가가 서 있었어요. 구조 엔지니어, AI 시스템 전문가, 소방 안전 전문가, 그리고 모듈러 건축 설계사였습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겐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다음날 아침 시청 대회의실은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시의원들, 지역 건설업체 대표들, 그리고 취재진까지 모두가 한국 전문가들의 발표를 보기 위해 모였습니다. 이정우 상무가 무대 중앙에 섰어요. 오늘 여러분께 온돌과 모듈러 건축 시스템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내진내화 시뮬레이션이었어요. 대형 스크린에 3D 모델이 등장했죠. 이 시스템은 일본 대지진에서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리히터 규모 9.0의 지진을 견디는 구조예요. 놀랍게도 시뮬레이션 결과 온돌 시스템이 적용된 건물은 기존 미국식 건물보다 지진에 더 강했습니다. 방음 효과도 30% 이상 뛰어났어요. 다음은 소방 안전 전문가의 차례였죠. 온돌 시스템의 화재 발생률은 미국 난방 시스템의 5분의 1입니다. 파이프 내부 수압이 일정 기준 이하로 떨어지면 자동으로 차단되는 AI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거든요. 그는 실제 화재 테스트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온돌 바닥은 1시간 동안 불에 노출되어도 안전성을 유지했어요. AI 시스템 전문가가 나서며 실시간 건설 관리 시스템을 시연했습니다. 이 시스템으로 건설 기간은 절반, 안전사고는 3분의 1, 에너지 효율은 40% 상승합니다. 화면에는 건설 현장의 모든 요소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되는 모습이 보였어요. 자재부터 인력, 날씨 변화까지 모든 변수가 AI에 의해 계산되고 있었죠. 마지막으로 이정우 상무가 다시 단상에 올랐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기술을 수입하는 게 아닙니다. 삶을 수입하는 거예요. 온돌은 기술 이상의 것입니다. 그는 한국 가정의 일상을 담은 영상을 보여주었어요. 바닥에 앉아 식사하는 가족들, 바닥에서 뒹구는 아이들, 그리고 편안하게 바닥에 앉아 책을 읽는 노인들. 온돌은 가족의 중심입니다. 모든 세대가 함께 모이는 따뜻한 공간이죠. 발표가 끝나자 회의실은 조용해졌어요. 리차드 스미스가 일어나 질문했습니다. 안전성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미국인들이 정말 바닥에 앉아 살게 될까요? 우리 문화는 다르잖아요. 이정우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문화는 변합니다. 여러분도 스시를 먹고 요가를 하고 K-팝을 듣잖아요. 온돌도 마찬가지입니다. 경험해보면 바뀌게 될 거예요. 시의원 중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비용은 어떻습니까? 이런 혁신적인 시스템은 분명 비쌀 텐데요. 이정우는 자신있게 대답했어요. 초기 설치 비용은 10% 정도 높지만 장기적으로는 에너지 비용이 40% 절감됩니다. 2년이면 초기 비용을 회수할 수 있어요. 1시간 브리핑 후 시의원들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의심의 눈빛이 호기심으로 바뀌었어요. 한국 전문가들의 정밀한 데이터와 명확한 설명에 모두가 감탄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자신감과 전문성에 감동했어요. 한국은 어떻게 건설업의 품질과 효율을 동시에 잡았을까요? 기술력과 삶의 방식이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회의가 끝나고 시장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월터스 씨, 파일럿 프로젝트를 허가하겠습니다. 20세대 규모로 시작해보세요. 이렇게 따뜻한 바닥은 처음이에요. 정말 놀라워요. 저는 첫 번째 입주민 제니퍼의 얼굴에 번지는 미소를 보며 뭉클했습니다. 드디어 K온돌 레지던스 첫 20세대가 완공되었어요. 입주가 시작된 첫날, 모든 세대가 사람들로 북적였죠. 대단. 이거 정말 대단해요. 우리 아파트 난방비가 이웃보다 40% 저렴하다니. IT 개발자 마이클이 에너지 모니터링 앱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그는 재택근무자였는데 바닥에 앉아 노트북을 사용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단지 내부를 천천히 걸으며 입주민들의 반응을 살폈어요. 젊은 부부, 은퇴한 노부부, 싱글맘, IT 개발자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새로운 공간에 적응하고 있었죠. 월터스 씨, 정말 감사합니다. 뒤에서 들린 목소리에 돌아보니 휠체어를 탄 노인이었어요. 로버트 해리스 씨였습니다. 해리스 씨, 괜찮으세요? 이 바닥이 따뜻하다는 것, 그게 저의 삶을 바꿨어요. 관절염이 있어서 항상 춥고 아팠거든요. 지금은 휠체어에서 내려 바닥에 앉아있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통증이 절반으로 줄었어요. 그의 말에 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처음엔 회사를 살리기 위한 도박이었지만 이제는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일이 되었어요. 저녁이 되자
공용 공간에 입주민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신발을 벗고 바닥에 앉아 피자를 나눠 먹고 있었어요. 마치 한국의 온돌방처럼요. 처음엔 바닥에 앉는 게 이상했는데 이제는 소파보다 더 편해요. 30대 여성 사라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녀 옆에는 두 아이가 바닥에 누워 책을 읽고 있었죠. 우리 아이들이 알레르기가 있어서 늘 고생했어요. 그런데 여기 이사 온 뒤로 증상이 크게 줄었어요. 공기가 다르거든요. 다른 입주민 제임스가 다가왔습니다. 에단, 이건 정말 혁명이에요. 지하 상가, 24시간 키즈존, 편의점, 수영장까지. 이게 미국에서 가능하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그는 한국식 근린시설에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교외의 단독주택 단지와는 전혀 다른 생활 방식이었죠. 아침에 아이들 학교에 데려다주고 지하 1층에서 장보고 2층 카페에서 원격 근무하다가 저녁엔 헬스장에서 운동하고 차가 필요 없어요. 제가 한국에서 보고 온 생활 인프라를 그대로 구현한 결과였습니다. 단지 내에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시스템이요. 밤이 깊어지자 저는 모델하우스로 돌아왔어요. 신발을 벗고 온돌 바닥에 앉았습니다. 따뜻함이 온몸으로 퍼져나갔죠.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생각했어요. 미국식 효율이란 게 진짜 효율이 아니었구나. 우리는 큰 집, 넓은 정원, 개인 차량을 효율적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에너지 낭비였어요. 반면 한국식 공동주택은 공간 활용, 에너지 효율, 생활 편의성까지 모두 잡았습니다. 주거란 무엇일까요? 따뜻함일까요? 속도일까요? 시스템일까요? 제가 발견한 답은 모두였어요. 온돌은 단순한 난방이 아니라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따뜻함은 외국인인 저조차 설득했어요. 사장님, 오늘 입주민들 반응 어떻습니까? 김진우가 물었습니다. 진우, 내가 틀렸어. 바닥 난방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어. 그건 삶의 방식이었구나. 제 말에 그는 미소 지었어요. 미국인들이 바닥에 앉아 살 리 없다고 하셨잖아요. 인정해. 내가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어. 하지만 이제 알겠어. 온돌은 모든 문화에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 가치야. 창밖으로 K온돌 레지던스의 밤 풍경이 보였습니다. 따뜻하게 빛나는 창문들. 그리고 그 안에서 새로운 생활 방식을 발견한 사람들이요. 월터스 씨, 정말 이 온돌 시스템을 애틀랜타 전역으로 확대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LA 시청 허가 심사장. 저는 단상에 서서 300명의 청중을 바라봤습니다. 시장, 의원들, 건설업체 대표들, 그리고 주택 구매 희망자들까지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어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우리는 처음 20세대로 시작했지만 이제 200세대 규모의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가득했어요. 6개월 전 이 자리에 처음 섰을 때와는 완전히 달랐죠. 그때 저는 불안에 떨며 마지막 희망에 매달리는 사업가였습니다. 전 바닥만 바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바뀐 건 우리 삶 전체였습니다. 스크린에는 K온돌 레지던스의 모습이 보였어요. 아이들이 바닥에 앉아 놀고 가족들이 바닥에서 식사하고 노인들이 따뜻한 바닥에서 요가를 하는 모습이었죠. 첫 20세대의 에너지 사용량을 분석한 결과 난방비가 평균 42% 절감되었습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38% 감소했어요. 청중 중 한 명이 질문했습니다. 실제 거주자들의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저는 자랑스럽게 대답했어요. 98%의 입주민이 매우 만족이라고 답했습니다. 특히 노인들과 어린아이가 있는 가정에서 만족도가 가장 높았어요. 건설업계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려면 기존 건설사들이 새롭게 배워야 할 것들이 많을 텐데요.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물론입니다. 우리는 이미 지역 건설업체 5곳과 기술 이전 계약을 맺었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요. 리차드 스미스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6개월 전 저를 조롱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죠. 월터스, 솔직히 말하겠네. 처음엔 네가 미쳤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이제는 인정할 수밖에 없군. 우리도 온돌 시스템을 도입하고 싶네. 회의장에 놀라움의 웅성거림이 퍼졌어요. 지역 최대 건설사 CEO가 경쟁사의 기술을 인정한 것이니까요. 함께하게 되어 기쁩니다. 리차드. 저는 더 이상 보수적 건설업자가 아니었습니다. 제 얼굴은 변화의 주역, 혁신가로 바뀌었어요. 시장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월터스 씨의 K온돌 프로젝트는 우리 도시의 새로운 주거 패러다임이 될 것입니다. 시에서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날 CNN은 이렇게 보도했어요. 한국에서 배운 바닥 기술, 미국 주거 패러다임을 바꾸다. 애틀랜타의 건설업자 에단 월터스는
한국의 온돌과 모듈러 주택 기술을 결합해 미국 주택 시장에 혁명을 일으키고 있다. 회사로 돌아오는 길 제 휴대폰은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투자자들, 건설업체들, 그리고 주택 구매 희망자들의 연락이었어요. 사장님, 샌프란시스코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쪽에서도 K온돌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싶대요. 김진우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진우, 우리가 해냈구나.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제 회사 부지에는 새로운 모듈러 공장이 건설 중이었어요. 파산 위기에 처했던 회사는 이제 미국 주택혁명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기술 도입은 언제 진짜 변화로 이어질까요? 저는 답을 찾았어요. 그것은 기술이 삶을 바꿀 때, 그리고 그 변화를 받아들일 용기가 있을 때였습니다. 온돌과 모듈러는 미국 건설사의 철학까지 바꿨어요. 저의 철학도 완전히 달라졌죠. 에단, 전화 받아봐. CNN이야. 저는 신축 현장에서 헬멧을 쓴 채 전화를 받았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K온돌 레지던스는 전국적인 현상이 되었어요. 월터스 씨, CNN입니다.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오늘 발표된 미국 주택시장 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물론이죠. 지금 어디로 오시면 될까요? 저는 샌프란시스코 신축 현장을 바라봤습니다. 15층 높이의 K온돌 아파트 단지가 하늘로 솟아오르고 있었어요. 이곳은 이미 분양률 100%를 기록했죠. 월터스 씨, 실시간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오늘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주거의 미래는 바닥에서 온다. 그리고 그 시작은 한국이었다라고 언급되었는데요. 어떤 소감이신가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3년 전, 저는 파산 직전의 건설업자였어요. 마지막 희망으로 한국의 온돌 시스템을 도입했죠. 그때는 이게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지 몰랐습니다. 카메라는 저 뒤로 펼쳐진 현장을 비췄어요. 수백 명의 작업자들이 모듈러 유닛을 조립하고 있었죠. 그중 절반은 한국에서 온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지금 미국 전역에 몇 개의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가요?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오스틴, 마이애미, 현재 17개 도시에서 32개 프로젝트가 진행 중입니다. 총 12,000세대 규모예요. 인터뷰가 끝나고 저는 모델하우스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특별한 손님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바로 리차드 스미스였죠. 에단, 축하해. 네가 해냈어. 한때 저의 가장 큰 반대자였던 리차드는 이제 저의 사업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해냈지, 리차드. 저희는 모델하우스 온돌 바닥에 나란히 앉았어요. 이제 이것은 더 이상 이상한 광경이 아니었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온돌 바닥에 앉아 생활하고 있었으니까요. 처음엔 바닥 난방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이건 완전히 새로운 도시 개념이야. 리차드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온돌은 시작일 뿐이었어. 그 위에 우리는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었지. K온돌 레지던스는 단순한 아파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미국 교회에 분리된 생활과는 완전히 다른 공동체였어요. 지하 상가, 공유 오피스, 키즈 카페, 수영장, 노인 돌봄 시설까지 모든 세대가 어울려 사는 작은 도시였죠.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김진우였어요. 사장님, 좋은 소식입니다. 백악관에서 연락이 왔어요. 미국 전역의 공공주택에 K온돌 시스템을 도입하는 정책을 검토 중이랍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진우, 우리가 시작한 변화가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 같아. 하늘에서 드론이 내려왔습니다. 저희 회사의 모니터링 시스템이었어요. 화면에는 전국의 K온돌 프로젝트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죠. 녹색 점들이 미국 지도 전체에 퍼져 있었습니다. 이건 단지 아파트가 아니라 새로운 도시 개념입니다. 제가 3년 전 한 말이 현실이 되었어요. 미국 주택시장 보고서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주거의 미래는 바닥에서 온다. 그리고 그 시작은 한국이었다. 저는 모델하우스 창문으로 새롭게 지어지는 도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당신이 밟고 서 있는 바닥이 당신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온돌은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삶이었어요. 그리고 그 따뜻함은 이제 국경을 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재미와 감동이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